깊어진 조정, 반등 가능할까? 주식시장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동반 조정을 받았던 미국 증시가 한 주 만에 반등한 것과 달리 국내 증시는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 증시를 달궜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간판 기업들의 어닝 쇼크, 실적 충격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면서 코스피는 8거래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단기 낙폭이 커져 반발 매수세에 의한 반등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금리 전망이나 기업 실적에서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 전까지는 추세적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14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2일에는 2525.05로 일주일 전인 지난 5일보다 2.05%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이 마이너스 4.94%, 의약품이 마이너스 3.99%, 화학이 마이너스 3.73%,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3.45%, 유통이 마이너스 2.31%, 운수장비가 마이너스 1.97%, 음식료품이 마이너스 1.87%, 의료정밀이 마이너스 1.48%, 기계가 마이너스 1.43%, 섬유의복이 마이너스 1.34%, 마이너스 1.38%, 전기가스가 마이너스 0.98% 등 대부분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종이목재가 3.9%, 서비스가 2.55%, 건설이 2.26%, 금융이 0.75%, 운수창고가 0.52%만이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 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3,037억 원어치의 주식 현물을 순매수했으나 코스피 200 선물을 1,901조 9,046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프로그램 매매를 포함해 3조 8,670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1조 7,19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34억 원, 1,048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3,97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일주일 전인 878.33보다 1.16% 하락한 868.08으로 11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첫날 하루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8거래 연속 하락했으며 코스닥 지수도 전주까지 10주 연속 이어오던 오름세를 멈췄습니다. 연말 상승장을 이끈 투자 심리와 수급이 한 번에 꺾이자 좀처럼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2일에 고점 대비 5.42% 하락해 지난해 11월에서 12월의 상승분의 3분의 1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앞서 두 달간의 상승 랠리를 펼친 뒤 함께 조정을 받았던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들이 지난주 일제히 반등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한 주간 0.34% 올랐으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1.84%, 나스닥 지수는 3.09%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초 잇따라 공개된 양호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로 인해 국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공개된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데 이어 11일 발표된 12월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당초 증시 안팎에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3월부터 6회 이상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컸으나 인하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고 횟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에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은 줄었어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예상 밖의 실망스러운 4분기 성적표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며 증시 하락 압력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29% 하회했으며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도 각각 전망치를 37%, 43% 밑도는 분기 영업이익을 공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13일의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반중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중 갈등 격화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경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명지 삼성증권연구원은 중국이 군사 위협을 포함해 양안 관계 갈등을 야기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면서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며 이럴 경우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과 대만의 불안한 관계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는 등 증시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심리로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지만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 방향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하락해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등 트리거는 그다지 없는 상황이라며 반등 시도가 있겠지만 약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지속해서 하락할 만큼 증시 주변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종목별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실적에 따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큰 차이를 보이는 장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도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게 강세보다는 약보합 상태에서 눈치 보기를 하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주초 대만 총통 선거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힘이 없어 눈치를 보면서 이달 말에 있을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오는 30에서 31일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주중 발표될 미국의 12월의 소매 판매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금리 인하 전망을 조정할 수 있는 소비 지표로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명지 연구원은 만약 소매 판매가 나쁘게 나오면 고용은 좋아도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을 것이라 해석이 득세하겠지만 반대라면 고용도 좋고 물가도 안 꺾이고 소비도 좋은데 상반기 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이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 이에 대한 전망이 후퇴하는 시점에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코스피의 본격적인 상승은 2023년 연간 실적 발표와 함께 2024년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도 충분히 조정되었다는 인식이 형성된 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코스피는 단기 오버슈팅 이후 정상화 국면에 있어 1에서 2월 중에 2460에서 2500선에서 지지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전까지는 단기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포트폴리오 전략 측면에서는 내수주와 금융주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 전망치를 2490에서 2610으로 제시했습니다.